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은행 담당 김재우입니다. 오늘은 2026년 은행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26년 은행업의 키워드는 사이클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실적, 두 번째는 주주 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실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은행들의 이익은 4%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증가율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년에 교육세, 법인세 인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8%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대형사들은 한 4에서 5%, 중소형사들은 8% 정도 이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저희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이클 전환이라는 거 보면은 크게 봤을 때 첫 번째는 대출입니다. 왼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출 성장률이 사실은 좀 안 좋았던 해가 올해였었습니다만 내년에는 5% 정도 수준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업 대출이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봐주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업 대출 증가율인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 우하향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이 돌아설 것으로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생산적 금융입니다. 은행마다 100조 원 가까이의 생산적 금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놓고 보면 연간 대출 성장 기여도는 한 4에서 5%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이 아마 내년에 기업들에 있어서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하면 결국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좀 더 하반기 들어서 좀 나아지는 모습이 보일수록 사실은 은행 대출에 있어서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마진이 좀 방어가 된다라고 하면 이자 이익은 왼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3에서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자이익이 3에서 4% 늘어난다라고 보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자이익 1%당 당기순이익 늘어나는 속도는 한 1.6에서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 정도 늘어난다라고 치면 한 8% 정도 이익 기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충당금 사이클의 개선입니다. 충당금 전입액이 상당히 좀 높았었지만 올해 3분기부터 이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른편에서 보시면 연체율이나 부실채권 비율이 사실은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내년에 이게 좀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충당금 부담은 줄어들 것이고요. 이게 1년에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내년, 그 내후년에도 좀 더 은행들의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개선, 그 가시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쪽에서 놓고 보면 내년에 사이클 전환의 시작, 그리고 이 부분들은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은행들의 실적은 좀 더 안정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충당금 적립 비용률이 10bp 정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한 8% 정도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시면 이자와 충당금 이 두 가지가 거의 이제 반반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주 환원율입니다. 결국 이제 실적이 좋아져도 사실 주주 환원이 관건이라고 저희는 보는데요. 실제로 이제 올해 보시면 국내 은행주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국내는 많이 올랐지만 사실 가운데 쪽에 유럽은행들 더 많이 올랐습니다. 90% 오른 산탄데르도 있고요. BBVA라는 회사도 65%,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디트라는 회사도 60% 이상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만 올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23년 말에 저희가 이제 그 PBR을 놓고 보면 그 당시에 한국은 0.4배, 일본과 유럽도 1배를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오른편에 보시면 우리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0.7배고요. 반대로 일본, 유럽은 다시 1배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할인율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50%대 중반을 기록 중입니다. 따라서 이 PBR 격차가 좁혀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이거를 일단은 놓고 보면은 첫 번째로는 올해 하반기 때 우려가 부각됐던 부분들은 요 배드뱅크나 교육세, 과징금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조만간 좀 이렇게 완화되는 모습으로 좀 이제 그 디벨롭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 이맘때가 되면 이제 좀 많이 좀 덜어져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덧붙여서 제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주 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24년도 당시에 보셨을 때 가로축이 주주 환원율이고 세로축이 PBR로 이렇게 놓고 보면 주주 환원율이 높아질수록 PBR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도 주주 환원율을 올리자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진은행들 보시면 이 70% 선을 안 넘어가야 다. 그러니까 한 50%에서 60% 정도 주주 환원율이니까 우리도 여기까지 가자라는 게 그 당시의 로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시면은 선진국 은행들은 이제 이 주주 환원율이 80% 정도가 이제 평균값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커트라인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국내 은행들의 50% 주주 환원율 목표는 이제는 좀 수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수정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뭐 말이 올리는 거지 사실 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는 ROE가 올라와야 됩니다만 왼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ROE는 10%대에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오른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ROE가 올해 11%, 내년 11%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주환원율은 이론적으로는 60%에 근접해서까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게 70이나 8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ROE를 어떻게 올릴 거냐 중장기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ROE를 올리는 방법은 좀 되게 좀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은행을 강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증권사나 보험사, 카드, 캐피탈과 같은 비은행 자회사를 키워야 되는데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좀 선제돼야 되는 거는 이 비은행 자회사에 대한 증자입니다. 돈을 어디서 땡길 거냐에 대한 고민일 텐데 지주사가 결국 데파이낸싱, 즉 부채를 조달해서 자회사에 자본을 넣어주는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지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우리가 큰 M&A들이 끝나 있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을 놓고 보시면은 2017년, 18년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지주사가 이제는 데파이낸싱 할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제고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KB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부채 조달을 통해서 증자할 수 있는 규모가 한 5조 원대 정도 되고요. 신한과 하나도 한 2조 원 가까이를 자회사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중장기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가 내년 2월 달에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아마 여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줄 텐데요. 그때가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입니다. 저희는 종목 중에서 3대 금융지주, 그러니까 KB, 신한, 하나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왼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BPS의 증가하는 속도가, 즉 기울기가 점차 올라갑니다. 이유는 지금 주주환원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절반 가까이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수 줄어드는 효과가 확실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이게 다 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BPS가 늘어나다 보니까 KB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0.8배지만 주가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는 BPS가 늘기 때문에 내후년이 되면 PBR은 0.6배대까지 빠르게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회사는 좋아지고 있고 주주환원도 늘어난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PBR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BPS가 늘어나는 거에 상응해서 주가는 올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은 BPS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 회사일수록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다른 키워드는 배당입니다. 은행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 감액 배당과 그다음에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감액 배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금융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다른 회사들도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왼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액 배당을 할 수 있는 게 한 2, 3년 정도는 감액 배당을 활용할 수 있을 거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른쪽에 보시면 분리과세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들어오게 되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행주만큼 배당주 성격이 강한 회사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 보시면 배당 수익률은 한 4에서 5% 정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주주환원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사주 포함했을 땐 6, 7% 정도 되고요. 지금은 절반을 배당이지만 PBR이 1배에 근접하면 할수록 아마 이제 배당을 늘려가는 쪽으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는 좀 충분히 좀 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목 단에서 놓고 봤을 때 KBC 하나를 놓고 보시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주환원율은 내년에 50% 혹은 그 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ROE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가장 큰 KB가 여전히 주도를 하되 신한 하나를 놓고 보시면 특히 하나금융지주의 밸류에이션이 왼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리트가 높습니다. 한편 IM 금융지주하고 BNK 금융지주를 놓고 보시면은 PBR이 0.4배,
주전환율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실적은 내년에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이렇게 그 PBR이 낮은 회사 잘 없다 보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런 BNK나 IN금융 지주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은행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